안녕하십니까. 신한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분석을 맡고 있는 엄민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0분 정도의 짧은 프리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긴 시간으로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확신의 제약바이오. 이제 국내 기업들이 M&A나 그리고 빅파마 기술 이전 그리고 FDA 승인까지 나오는 섹터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2026년 프리뷰에서 이제 밑에 쪽에 있는 이 FDA 승인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사실 섹터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국내 기업들이 만든 신약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24년, 25년 유한양행 오스코텍 FDA 승인과 알테오젠 머크의 키트루다 FDA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ABL 바이오의 담도암 치료제가 FDA 승인을 이제 예정하고 있고 27년에는 보로노이의 VRN11번 저희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가 FDA 승인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2028년에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IMVT1402번의 FDA 승인이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24년부터 28년까지 이제 매년 FDA 승인이 나오는 굉장히 신뢰도 높은 섹터로 이제 저희가 발전한 상황이다. 요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올해는 또 굉장히 특이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들의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해였었고요. 지금 에임드 바이오, 알즈노믹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G2G 바이오도 비상장 기업이었던 상태에서 이제 공동 개발 계약들이 나오면서 지금 국내 8건의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중 3건이 비상장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ABL 바이오와 릴리의 3.8조 계약이 이어지면서 올해 빅파마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건수는 총 9건으로 작년 7건 대비 현재 2건이 더 체결이 된 상태고요. 알테오젠이 연내 계약 신규로 2건 그리고 계약 변경이 1건 지금 예정되어 있고 펩트론, 리가캠바이오, D&D 파마텍 같은 기업들도 아직까지 연내 계약에 대한 목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술 이전 계약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FDA 승인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과 M&A 이슈까지 지금 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D&D 파마텍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메세라로부터 이제 기술 이전이 됐었고 그 메세라를 화이자가 인수합병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국내 바이오텍이 지난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이런 이슈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올바이오파마의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도 최근에 빅파마로부터 인수합병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이어지면서 M&A 관련 이슈도 올해 벌써 2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FDA 승인, 기술 이전, M&A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섹터의 완전한 전환점을 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뭐 추석 연휴가 길었었고 작년 양도세 이슈 때문에 섹터가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 기준으로 19.9% 하락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추석 전부터 약세의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은 기술 이전이나 이런 FDA 승인 이런 부분들로 다시 반등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실제로 어제 ABL 바이오의 기술 이전으로 섹터가 큰 반등을 이룬 상황입니다. 아직도 4분기 중에 남아있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저희 알테오젠도 코스피 이전 상장 임시주총이 12월 8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연내 빅파마 기술 이전 2건 그리고 계약 변경 1건도 남아있고 또 올해 빅파마하고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던 알즈노믹스, 릴리하고 1.9조 원 규모 RNA 편집 치료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4조 규모의 ADC 기술을 베링거 인게라임에 기술 이전한 뒤로 지금 두 회사 모두 11월 말 12월 초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에 대한 그 좋은 흐름이 11월 말 12월 초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현재 연내 계약이 12월 7일까지 기술 검토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로 보여주든 또는 어떤 릴리하고의 계약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조만간 있을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펩트론을 보는 시각도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릴리하고 2조 원 규모 기술 이전 9,116억 원 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지만 내년에도 릴리하고의 추가 계약 그 다음에 황반 변성 치료제가
오늘 날짜로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이 황반변성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도 현재 빅파마 다수가 계약 체결을 논의 중인 상황이어서 내년 릴리하고의 추가 계약, 그리고 황반변성 치료제의 신규 계약, 그리고 현재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인 로레알과 화장품 또는 치료제에 대한 공동 개발을 본 계약으로 변경하는 부분까지 올릭스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 올릭스는 리가켄과 ABL 바이오처럼 그리고 알테오젠처럼 다수의 빅파마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릭스는 아직까지 ABL과 리가캠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올릭스도 내년 계약이 나올 경우 굉장히 큰 업사이드를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 종목으로는 리가캠 바이오, 보로노이, 퓨처캠, 한올, 지아이노베이션, G2G 바이오, 큐리언트 등을 좀 뽑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빅파마 기술 이전을 올해 이제 준비하고 있고 내년 중으로 좀 체결이 기대되고 있는 기업들로 퓨처캠, 지아이노베이션, G2G 바이오, 큐리언트 같은 기업들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임상적으로 잘 검증이 됐고 빅파마 기술 이전 이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만 보셔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024년 11월 11일 저희 빼빼로데이 날부터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 약화로 공매도 재개 우려에 따라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가 이제 19.9% 하락한 뒤로 12월 9일부터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까지 상승한 이후로 다시 4월달 공매도 재개 우려에 따라서 16% 이제 지수가 다시 빠졌었고요. 바로 반등이 시작된 이유가 4월 7일 날 ABL 바이오의 GSK 4.1조 계약이 체결된 이후로 지금 지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작년처럼 이제 양도세 이슈로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지만 수급적으로 꺾인 것이지 저희가 어떤 특정 악재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를 보시면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지금 멈추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저께 NBI 지수는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5,500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19 당시에도 지금 5,500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국내와 미국의 이 벌어진 스프레드를 조만간 계속 이제 맞춰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 FDA 승인이 이제 매년 나오는 섹터로 변한다. 그래서 올해 알테오젠 머크에 이어서 ABL 바이오 컴패스, 보로노이, 그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와 이뮤노반트, 그 이후로는 제가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 제형 변경 기업들은 임상 실패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넣어놓긴 했지만 지금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 ABL 바이오, 리가캠,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다수의 기업들이 29년 내지 30년도에 FDA 승인을 지금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FDA 승인을 받는 해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29년, 30년까지도 섹터가 지속 상승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국 바이오텍의 그 미국향 기술 이전이 다수 체결되면서 국내 바이오텍에 대한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소거됐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2024년 지금 7건 기술 이전이 되어 있고 올해 지금 ABL 바이오가 여기 추가되진 못했는데 올해 벌써 9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했던 기업이 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 24년에 3건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3월 달에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하반기 중으로 신규 계약 2건과 계약 변경 1건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지금 4월 달에 계약을 체결하고 어제 날짜로 또 ABL 바이오가 릴리하고 3.8조 원 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업사이드가 가장 큰 종목들은 이제 막 공동 개발이거나 또는 기술 이전을 이제 막 한 건 체결한 기업들이 당연히 업사이드가 크겠죠. 그래서 펩트론 지금 공동 개발 중인 릴리와 본계약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G2G 바이오, 알지노믹스, 올릭스, 에임드 바이오 같은 이제 막 공동 개발이거나 빅파마 기술 이전 한 건 체결한 기업들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기술 이전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빅파마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 또는 이제 막 한 개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을 보았을 때 중국 바이오텍과 이제 기술적 우위에 의해서 이런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꼭 빅파마 체결된 기업들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임상적으로 빅파마 대비했을 때 우위의 결과를 보여줘서 빅파마랑 계약이 체결될 걸로 보고 있는 기업들도 제가 보고서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중 하나로 또 퓨처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퓨처캠 같은 경우에도 전립선암 치료제인 FC705 파이프라인을 현재 임상 3상까지 끌고 온 상황이고 임상 2상 최종 결과에서 전립선암 말기 환자가 16% 완치되고 또 30% 이상 종양 감소 환자가 60%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중으로 미국 임상 2상 상반기에 발표될 것이고 기술 이전 협상도 지금 빅파마들과 다수 논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빅파마 첫 계약을 체결할 임상 결과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기업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도 이 CDK7 저해제라고 하는 Q901 파이프라인을 자체적으로도 지금 기술 이전을 준비 중이고 이 Q901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ADC라는 항암제에 달아서 듀얼 페이로드 ADC라는 이제 방식의 플랫폼 형태로 기술 이전하는 것도 지금 빅파마하고 다수 논의 중인 상황인데 큐리언트도 아직까지 빅파마 기술 이전을 하지 못한 기업으로서 시가총액이 1조 원 언더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내년 중으로 계약이 만약에 체결될 경우 뭐 올릭스 레벨까지도 최소 갈 수 있고 다수 계약이 체결되는 기업으로 또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큐리언트도 아직은 빅파마 계약이 없지만 주요 기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헐투 타깃 표적 항암제인 VRN 10번 같은 경우 현재 다수 빅파마 기업들과 계약을 논의 중인 상태고요. 이 기업도 아직까지 빅파마형 기술 이전은 없는 기업인데 내년 중으로 계약이 완료되고 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가장 메인 리드 파이프라인인 VRN 11번 같은 경우 내년 중으로 타그리소 대비했을 때 우위의 임상 결과 또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요 C797S에서의 명확한 이제 환자 유효성 그리고 낮은 부작용들이 내년 중으로 더 검증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로노이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유한양의 기술 이전했던 이 알레르기 치료제 GI301을 지금 임상 2상을 승인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알레르기 치료제는 즉각적으로 증상이 억제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임상의 기간이 8주에서 12주 정도면 윤곽이 나옵니다. 투약한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또 내년 중으로 빠르게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암제 파이프라인 101, 102도 내년 중으로 계약이 나오게 되면 지아이노베이션 내년에 2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는 기업으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현재 파트너사인 아델과 5대5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현재 빅파마로부터 기술 이전을 성공할 수 있다고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스코텍은 레이저 티닙을 유한양행을 통해 얀센으로 기술 이전한 이력이 있는 기업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도 지아이노베이션과 개발 중인 요 GI301 그리고 ABL 바이오와 개발 중인 ABL104 그리고 105 두 개의 이중항체까지 내년 중으로 계약을 목표하고 있는 상태여서 유한양행도 신규 계약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는 이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뒤에는 각 기업별로 어떤 부분들이 좀 강점이 있는지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머크 키트루다 피해사 제형은 2027년에서 8년 사이 키트루다 전체 매출액의 한 30-40%를 지금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피해사 버전이 만약에 30-40% 매출이 전환될 경우에는 키트루다 올해 매출 한 46조 원 정도 중 20조 원 정도까지 키트루다 피해사 매출로 전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저희가 로얄티 및 판매 마일스톤을 받게 될 경우 연간 매출 20조 이상일 경우 저희가 1조 원 가까운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키트루다가 만약에 특허가 만료돼서 매출이 하락되는 구간이 오더라도
저희가 지금 다이치 상쿄, 전 세계 ADC 1등 기업인 이 다이치 상쿄 아스트라제네카와 에너투를 또 피해서로 지금 전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에서 31년 정도 상업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다이치 상쿄 아스트라제네카의 에너투 매출액이 20조 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이제 매출액과 이익도 이제 이 키트루다의 특허 만료에 따른 매출 감소를 보완하면서 지속 매출과 이익이 상승하는 기업으로 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 두 개 기업만 넣어놨지만 산도즈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알테오젠하고 추가 계약해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 그리고 지금 사노피로 추정하고 있는 1차 계약사하고의 듀피젠트 고용량 개발도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 그리고 12월 8일 이전 상장과 관련된 임시 주총 그리고 패시브 수급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와 ABL바이오는 알테오젠 다음으로 지금 복수의 빅파마의 기술 이전을 성공한 기업들로 보실 수 있는데, 리가켄바이오도 ADC 상업화가 개시되는 원년이 내년이고요. 헐투 ADC와 ROR1 ADC 같이 지금 빅파마가 만든 ADC 대비했을 때 우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제품들도 다시 한번 바이오텍의 기술 이전 됐던 것이 빅파마의 기술 이전 되는 서브 라이선스 아웃이라고 하는 형태로 딜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렸듯 요 네투가 플랫폼 관련된 셔틀 부분에서 기술 이전이 나올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공시가 됐습니다. 무려 릴리하고 3.8조 원 규모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릭스, 이제 막 릴리하고 기술 이전 본계약을 체결했고 로레알과 현재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인데, 이 두 개 제품 모두 요 siRNA라고 하는 유전자 치료제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리 엘라일람이라고 하는 기업을 이제 siRNA 치료제 가장 대표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엘라일람은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50조 원을 넘어가서 지금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릭스가 릴리로부터 계약이 체결된 이유는 엘라일람 대비했을 때 우위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펀더멘탈 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릭스도 내년 중으로 계약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 퓨처캠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 임상 3상에 진입해 있고 2상으로 이미 글로벌 빅파마의 노바티스 대비했을 때 우위의 결과를 보여줬던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많은 빅파마들 한 5곳에서 6곳 이상의 기업들이 현재 퓨처캠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체결 시점은 뭐 내년 중으로 보고는 있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모든 바이오텍들을 통틀어서 임상 결과가 뒷받침되면서 향후 빅파마하고의 빅딜이 이제 거의 저는 예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시가총액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막 5천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올릭스가 빅파마 기술 이전 계약 체결하고 2.5조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거의 3조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뭐 D&D 파마텍도 메세라가 파이자에 인수되면서 이제 4조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퓨처캠이 빅파마 첫 계약을 체결했을 때 업사이드는 지금 가장 커 보인다. 그래서 최근에는 퓨처캠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G2G 바이오하고 큐리언트인데요. G2G 바이오는 펩트론과 굉장히 유사한 이 미립구를 이용해서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베링거 인게라인과 현재 공식적으로 공동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소재 제약사 비공개된 기업이나 여기도 빅파마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개 기업과 현재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검토 중인 상황이고, 지금 공동 개발을 추가로 또 한 곳과 체결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 곳 중에 내년에 최소 한 곳은 본계약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릴리하고 펩트론이 만약에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이 미립구를 통한 지속형 비만 치료제 개발이 국내 이 기술이 글로벌에서 워킹하는구나가 검증이 되기 때문에 G2G 바이오의 상승 또한 굉장히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릴리와 펩트론의 계약으로 G2G 바이오의 본계약 체결 가능성도 굉장히 시장에서 높게 볼 것이다.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CDK7 저해제가
굉장히 시장이 크거든요. 많은 분들이 유방암 하면 다이치 산큐 아스트라제네카의 에노2를 떠올리시겠지만 에노2는 이제 막 3조에서 4조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30년이 넘어가면서 20조까지 굉장히 큰 폭 상승하는 제품으로 다들 보고 계시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 유방암 치료제의 가장 메인은 이 CDK 저해제입니다. 화이자의 임랜스라고 하는 CDK4/6 저해제가 현재 연간 매출이 에너2의 2배가 넘는 6조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지금 큐리언트의 이 CDK7 저해제가 화이자의 임랜스보다 우위의 임상 결과 및 그다음 임상 결과라고 하면 이제 높은 유효성과 낮은 부작용이 있겠죠. 요 부분을 지금 검증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CDK7 저해제는 또 ADC 병용으로서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1 이니비터의 내성을 극복하는 또 기전으로서 이중 페이로드로 활용할 수 있는 지금 플랫폼 형태의 계약도 지금 준비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큐리언트도 만약에 본계약이 빅팜하고 처음으로 체결이 되면 여기는 이제 유방암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좀 큐리언트도 주목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분자 표적 항암제 및 이중융합 단백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보로노이 및 지아이노베이션인데요. 보로노이는 헐투 및 EGFR 같은 특정 단백질을 표적하는 항암제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헐투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 헐투 ADC 유방암 치료제와 병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헐투 항암제는 기술 이전을 하고 EGFR 같은 보로노이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항암제는 기술 이전하지 않고 계속 가져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약물이면 빅파마가 벌써 계약을 했지 않았겠냐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헐투 관련 이 파이프라인이 빅파마한테 내년에 기술 이전이 되게 되면 이제 보로노이는 EGFR 표적 항암제는 우리가 너무 좋아서 직접 팔겠다라고 하는 논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EGFR 표적 항암제는 이미 임상적으로 뇌전이 완전 관해를 지금 일으키고 있고 글로벌 블록버스터 연매출 9조 원을 일으키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제품 대비했을 때 이미 뇌전이에서는 완전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C797S 변이 환자 기준으로는 전체 객관적 반응률 그러니까 30% 이상 종양 감소 환자의 비율이 75%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약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보로노이도 요 기술 이전 및 직접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 굉장히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지아이노베이션의 이 GI301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지금 6조 원 정도 나오고 있는 블록버스터 제품 노바티스의 졸레어 대비했을 때 지금 완벽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상 1상에서 같이 임상을 진행했고 졸레어 투약 환자 대비했을 때 단해 투여에서 3배 정도의 우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6조 원 이상의 매출을 또 타깃할 수 있는 치료제로서 유한양행과 함께 내년 중으로 기술 이전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얘도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 제품이기 때문에 지아이노베이션이 이 제품 대비 우위의 임상 결과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이것도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 신규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스코텍은 파트너사인 아델과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이 타우라고 하는 원인 물질을 타깃하는 신약으로서 현재 빅파마하고 기술 이전을 논의 중인 상태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 레시게르셉트, 요게 지아이노베이션의 GI301 물질명인데 방금 말씀드렸듯 졸레어 대비 우위를 확인한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 이전이 이제 같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내년 중으로 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 및 신규 계약 체결, 그리고 내년부터 키트루다 피어서 제형으로 판매 마일스톤 및 로열티들이 이제 들어오는 돈 버는 바이오텍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기업으로서 탑픽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ABL 바이오도 네트워크 플랫폼이 어제 나왔던 일라이 릴리하고의 3.8조 계약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네트워크 플랫폼 계약이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드날리라는 기업이 15조까지 누적 기술 이전 계약 규모 5.2조밖에 못했었는데도 15조까지 올라왔던 부분을 생각했을 때 ABL 바이오가 현재 9.2조 누적 계약 규모라는 것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으로 BMS하고 개발 중인 위암 치료제 임상 1 비상 결과도 1분기 발표고요. 또 컴패스 테라피틱스하고 개발하고 있는 담도암 치료제도 내년 1분기 중으로 2, 3상 결과가 발표되고 FDA 가속 승인 신청이 들어가서 연내 승인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FDA 승인되는 항암제도 갖게 되고 GSK, 사노피, 그다음에 릴리하고 네트워크 플랫폼 계약 및 개발도 진행하는 기업으로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 중으로 릴리하고의 임상 2상 진입, 그다음에 추가 계약, 그리고 로레알하고 공동 개발해서 본계약으로 또 확대되는 부분, 그다음에 황반변성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 체결 등으로 이제 ABL 바이오급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기업으로서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릴리하고 만약에 비만 치료제 지속형 본계약 체결이 된다 그러면 이건 섹터 전체 부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현재 가장 높은 매출액을 가진 제품이 키트루다고, 그 키트루다를 알테오젠이 이제 제형 변경을 해서 FDA 승인을 받았거든요. 키트루다 다음으로 가장 높은 매출액을 보일 걸로 예상하는 게 바로 릴리의 젯바운드입니다. 근데 이 젯바운드도 만약에 펩트론과 제형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의 바이오텍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달성하는 2개 제품을 다 제형 변경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펩트론의 릴리 계약도 굉장히 기대감이 큰 상태다. 그래서 4개 기업 탑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머지 내용은 자료를 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